네, 안녕하세요. 6월 14일 주요 뉴스입니다. 미 선물은 조금 더 상승폭을 조금 더 반납하고 있네요. 다우가 0.09, 강보합이고요. S&P 500 0.16, 그리고 나스닥 0.44%대에서 조금 상승분. 아까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1.78%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조금 상승분을 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미 증시가 그저 조금 좋게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급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기간 외국인 수급 현황입니다. 네, 기간 순매수 1위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뭐 오늘도 일단 뭐 3, 4%대인가 또 상승을 했죠. LNF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98억 매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SM, HLB 부분이고요. 매도 1위 위메이드, 아무튼 위믹스 조금 이슈 부분이 많이 또 급락을 했죠.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 원티드랩, 세아 메카닉스 순으로 기간 수급 현황 부분이고요. 외국인 수급 현황 1위 에코프로, 그리고 컴투스 역시 우리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39억에서 기간도 순매수 3위를 했고, 외국인 순매수 3위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다음 펄어비스, 다음 비덴트, 카카오게임즈. 외국인 순매도 1위 위메이드 똑같죠. 기간 순매도 1위. 다음 LNF, CIS, SM 심텍 순으로 조금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의 외국인 기간 수급 현황. 코스피 기간 순매수 1위 SK 하이닉스 344억, 다음 삼성전자 234억, 다음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또 상승 조금 컸죠. 다음 LG화학,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삼성 SDI, 뭐 카카오페이 주가 다 우리 셀트리온 대략 한 63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기간 순매도 1위 SK이노베이션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죠. 하이브가 좀 힘을 많이 못 쓰네요. 기아, SK아이테크놀로지, SK,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부분이고요. 외국인 매수 현황 1위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 우리금융지주, 두산에너빌리티, 뭐 카카오 부분입니다. 다음 외국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삼성 SDI, SK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카카오뱅크, 그리고 우리 약간 셀트리온 한 58억 정도 외국인 순매도세를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나마 그죠. 아무튼 뭐 시장 대비해서 선방했고, 그나마 뭐 헬스케어가 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모펀드와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뭐 내년에 IPO를 원래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 부분으로 매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그죠. 카카오가 또 약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랑 카카오 모빌리티 좀 상장권 이슈에 대해서 조금 주가가 또 하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누적 가입자 3천만 명, 월 활성 이용자 1천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원래는 그죠. 내년에 기업 공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운수업계와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업 확장이 힘든 상태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모펀드와 지금 매각을 두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매각이 결정된 부분은 아니다. 아무튼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조금 이슈가 많은데 아무튼 매각 뭐 협의 중이라고 하네요. 사라진 IPO에서 우리 사주 대박했고, 뭐 작년 같은 경우 일단 유동성의 힘으로 그죠. 공모가도 뭐 상당히 높게 시작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말 그대로 정반대 부분, 뭐 주가 말 그대로 시장 자체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서 빚방석 내몰린 영끌 직원들에서 크래프톤도 고목가가 49만 8천원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주가 26만 1천원대 47% 급락했고, 롯데렌털도 5만 9천원 3만 5,600원 39%대, 카카오뱅크도 3만 9천원 부분인데 현재 3만 5천원대 부분이었죠. 9%.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
9만원 공모가 부분인데 77,000원 14%, SD 바이오센스 네, 52,000원 부분인데 38,000원 26% 해서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모두 빠지다 보니까 그죠? 조금 네, 좀 안 좋은 현실이죠. 네. 보호 예수 묶인 직원들 거액 손실, 네. 대출 많아서 반대 매매 불안감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반도체 지수 5% 급락에 2019년 겨울 온다라고. 일단 뭐 4분기부터 그저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 뭐 수요 둔화 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해서 뭐 미 AMD가 8% 빠지고 엔비디아도 7%, 뭐 삼성전자도 기존까지는 사상 최대 실적, 뭐 실적 좋았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주가 부분도 계속 지금 현재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 부분이고요. 월가에서는 소형주 투자가 낮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조금 빅테크, 빅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은 소형주 쪽에 조금 뭐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4분기 네, 반도체 시장 자체는 일단은 국내뿐만 아니고 그죠? 국외 다 마찬가지네. 수요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사 담보 부족 계좌 6배 급증해서 15일 반대 매매 쏟아진다 해서 오늘 아침에도 개인들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 게 뭐 반대 매매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또 그런 기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그죠, 뭐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죠. 아무튼 뭐 그래도 일단은 또 내일 정도에 또 장초에 또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0선 붕괴된 코스피, 네. 담보 부족 계좌 6배로 네, 급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테슬라의 힘, LG에너지솔루션 하락 장서 나 홀로 미소 지은 이유. 네. 아무튼 LG에너지솔루션, 아무튼 테슬라의 그 4680 배터리네 신규 투자하면서 그죠? 그 이슈 부분으로 해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3%대 조금 상승 마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테슬라 납품용 4680 원통형 배터리 라인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 금액 7,300억 원으로 글로벌 2차 전지 생산 기업 중 처음으로 4680 원통형 전지 양산 계획을 공시했다. 아무튼 이 이슈 부분으로 오늘 좀 장이 빠질 때도 그죠? LG에너지솔루션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이었고요. 코스피 19개월 만에 2500선 붕괴.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전문가 60% 경고했다. 인터넷주 네, 당분간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금리 인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네. 대표적인 또 기술주 부분이죠. 네, 성장주, 인터넷주. 하늘 무너져도 솟아날 종목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 일단 4분기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은 또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2차 전지 쪽이랑 반도체주를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피 업종으로는 인터넷 쪽과 네, 플랫폼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9명의 센터장 중에서 2차 전지 업종과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대다수 센터장이 적극 추천했다고 합니다. 2차 전지가 9명, 반도체 9명, 자동차 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죠? 그나마 2차 전지가 가장 조금 네, 괜찮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네, 카카오페이,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등 시 비중 축소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네, 블록딜이 일어났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블록딜로 유통 가능 주식이 늘어서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이번에 블록딜 500만 주 풀렸죠. 계속 또 오버행 이슈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반등할 때 비중 축소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SCI 8월 분기 리뷰 결과 한국 시간으로 오는 8월 12일에서 전체적으로 카카오 그룹 좀 많이 빠졌던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그죠? MSCI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가 조금 상승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상승하면서 조금씩 비중 축소하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코리아, 네, 말 그대로 안녕, 네, 산다는 게 아니고
반년 만에 작년 매도분의 80% 정도를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연중 최저점을 경신한 가운데 올 들어 외국인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매도 행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 부분 금리 부분이죠. 아무튼 6개월 동안 반년 만에 작년 80%를 매도했다고 하니까 그죠? 엄청나게 매도한 부분이죠. 또 나도 2차 전지주다 해서 TCC 스틸 급등해서 전문가들도 TCC 스틸에 대해서 좀 많이 요즘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원통형 정지 부품 공급하는 회사라고 하고요. 전기차용 고부가가치 부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TCC 스틸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관, 연기금들 해서 조금 많이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약세장에도 TCC 스틸의 주가가 견고한 것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장기적인 판매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TCC 스틸은 표면 처리 강판 전문 기업이며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의 원통형 전지 셀에 사용되는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주요 공급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있는 사항이고요. 전기차들의 원통형 전지 채택 확대가 TCC 스틸의 수익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네요. 아무튼 오늘도 아무튼 조금 6.49%대에서 많이 올랐네요. 아무튼 이런 이슈 부분으로 조금 많이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완공 때는 세계 CMO 30%를 차지한다. mRNA 시장도 선점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USA 쪽에서 또 어떤 또 발표를 한 모양입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 2022 바이오 USA에 일단 삼바, 우리 셀트리온 그리고 롯데 바이오로직스 등등에서 또 참석을 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13일 바이오 USA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생산 능력 확보에서 글로벌 1위 확보하게 하고 위탁 생산 개발도 산업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을 하겠다. 일단은 4공장, 5공장, 6공장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올해 부분 가동할 예정인 세계 최대 바이오 약품 생산 시설인 4공장 25만 6천 리터, 기존 3공장을 가상현실로 둘러볼 수 있겠다. 현재 건설 중인 4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능력 62만 리터로 세계 CMO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30%는 거의 3분의 1 수준이니까. 전시 테마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정하고 부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 후보 물질 발굴로부터 원료 의약품 생산, 완제 의약품 생산 등 상업 생산에 이르는 엔드-투-엔드 영향을 소개했다. 눈에 띄는 점은 mRNA 생산 시설에 대한 전시 공간이다. 아무튼 계속 pDNA 아무튼 등등해서 mRNA, CMO, CDMO 아무튼 여러 쪽으로 계속 뭔가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는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부분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이번에 4월 말일 기준상으로 삼성 바이오피스 또 100% 연결 자회사로 들어갔던 부분도 상대적으로 또 플러스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읽어보니까 환매 조건부 계약, 말 그대로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주식을 조건부로 맡기면서 돈을 빌렸는데 그 조건부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회사 주식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급전 빌려간 바이오사 때렸다. 개미 올린 미국의 운용사 변칙 공매도라고 하면서 같이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상장 바이오 회사 대표 A씨는 작년 말부터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 부분, 지난해 A씨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주식을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환매 조건부 계약을 미국계 운영사인 에쿼티스 퍼스트와 체결한 게 화근이었다. 에쿼티스 퍼스트가 환매 조건부 계약에 따라 담보로 확보한 A씨 회사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아 주가가 급락한 것이다. 공매도로 내놨다는 부분입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일종의 주식 대출을 받은 것인데 내 지분이 사실상 공매도 매물로 나오면서 우리 회사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어 너무 답답하다.
말 그대로 그죠? 공매도로 내놨든 아니면 그냥 팔았든 간에 나중에 다시 사서 네, 돌려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으로 아무튼 뭐 그런 쪽에서 또 양쪽으로 해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환매 조건부 계약 체계로 주가 변화해서 비보존 헬스케어 35% 빠졌고 올리패스 24%, 바이오다인 23%, 한비사이언스 20%, 미코바이오미드 17%, 브릿지바이오 17% 해서 그죠? 이렇게 또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 뭐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죠? 공매도 물량 자체, 회사 지분 자체를 또 공매도로 내놓으면 당연히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총 낮은 바이오 기업이 주요 타겟이다. 코스닥 시장에 환매 조건부 계약 주의보가 내려졌다. AC 사례처럼 대주주가 환매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뒤 에쿼티스 퍼스트가 담보로 잡은 매물을 팔아 주가가 급락하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회색지대 활용한 변칙 공매도.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이런 에쿼티스 퍼스트를 통해 환매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이유, 담보 비율이 높고 이자 비용도 싸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환매 조건부 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관계 부분으로 대주주에게 넘겨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숏셀링에 나선 것이 감독 규정 회색 지대를 활용해 사실상 변칙 공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중에 싼 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대주주에게 돌려주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에쿼티스 퍼스트의 수익은 커지는 구조다. 네. 아무튼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네요. 네. 환매 조건부 계약. 뭐 어떻게 보면 그죠? 환매 조건부 계약. 그 말 그대로 하고 난 다음에 뭐 받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뭐 계약 규정이 없다는 관계 부분으로 공매도 쪽에다 빌려주고 또 팔았다가 싸게 다시 사서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러한 이슈가 생기네요. 뭐 우리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환매 조건부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주식 담보 대출로 받은 부분이 있죠. 네, 뭐 회사에서는 당연히 뭐 그게 뭐 공매도에 활용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 뭐 일단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 부분이고 그죠. 아무튼 좀 빨리 일단은 담보대출 받은 부분도 빨리 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올해 초에 조금 소유장이 담보받은 부분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또 추가 담보 했다는 또 공시가 나왔던 적이 있죠. 네, 여하튼 뭔가 조금 모든 일이 좀 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